안녕하세요. 국뽕투어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전북 익산시에 있는 미륵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 뒤에 보이는 이 엄청난 석탑은 바로 교과서에도 나오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익산 이 미륵사와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하나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되게 넓은 이렇게 곳입니다. 백제 시대 때 혹시 서동요라는 작품 기억하시나요? 드라마로도 제작된 적이 있었고 또 문학 작품이기도 한데요. 서동요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보면 무왕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마동이었던 무왕이 이렇게 선화공주와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왔던 설화를 보면 여기 미륵사 창건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곳 미륵사는 그만큼 백제 후기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륵사 또 이 미륵사지 석탑은 국보 제11호로도 되어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국보를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국보도 아니고 세계문화유산이니까 더욱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익산을 한 바퀴 돌면서 많은 것을 답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미륵사 석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국보 제11호입니다. 네, 여기 사진으로 잘 나와 있는데 미륵사지 서측면은 이렇게 1910년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측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동 측면은 2000년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리전 미륵사지. 미륵사지 석탑은 7세기에 미륵사가 처음 지어질 당시 세워진 세기의 탑 중 서쪽에 위치한 탑으로 우리나라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탑입니다. 많은 석재들이 없어져서 원래의 모습은 알 수가 없지만 남아있던 석재를 참고해 9층으로 보관된 동쪽 석탑과 같은 규모로 추정됩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이 석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탑이다. 층마다 모서리의 기둥이 다른 기둥보다 살짝 높게 된 형태, 지붕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끝부분이 솟아오르는 모양 등 목조 건축의 수법을 따르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구성된 1층에는 사방에서 계단을 통해 출입이 가능한 십자형의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 개의 석재를 쌓아 올린 중심 기둥이 세워져 있다. 네, 여기 가운데 보면 중심 기둥이 보입니다. 안에 보이시나요? 2009년 1월 가장 아래의 신주석에서 사리 장원구가 발견되었는데 백제 왕후가 639년에 탑을 세우면서 사리를 모셨다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6층 일부까지만 남아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지하고 있었던 미륵사지 석탑은 1998년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해체와 조립이 진행되었다. 수리가 완료된 탑의 높이는 약 14.5m, 폭은 12.5m, 무게는 약 1830톤에 이른다. 네, 탑을 한 바퀴 돌아볼게요. 여기 앞에 돌멩이도 있고요. 돌멩이가 아니고 뭐 그림 같은 거 그려져 있네요. 사람 얼굴이고요. 네, 이쪽에서 보면 또 탑이 또 다르게 생겼죠. 네,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돌 석상이 있고요. 바다 1층에. 네, 이쪽에서 보면 조금 기울어져 있죠. 네, 이쪽이 약간 무너진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어느 곳에서 보든 간에 이 십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입구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있네요.
네, 이렇게 또 있고요. 한 바퀴를 돌면, 네, 이쪽에는 또 이쪽 위에 6층에 구멍이 또 깨져 있네요. 이거 이제 복원한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이렇게 핵심 유적 발굴조사 현장이라고 붙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어떤 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터였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원 금당 터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네, 이렇게 돌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네요. 터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이렇게 기둥들이 있었던 터입니다. 네, 이곳에 대한 설명을 보자면, 금당은 절에서 불상을 모신 법당, 대웅전 등의 중심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색의 불상을 모셨다는 설과 그 건물 내부를 금색으로 칠했다는 설에서 명칭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서원 금당터는 동원 금당터와 미륵사지의 중심에서 서쪽과 동쪽의 대칭으로 위치하고 있다. 서원 금당터는 현재 석재들이 대부분 없어진 상태로 2층으로 구성된 기단만 남아있으며 기단 남쪽과 북쪽에 계단의 흔적이 남아있다. 1980년대 발굴조사에서 서원과 동원의 금당터는 기단의 형식과 규모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여기가 지금 서쪽이고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에 가면 또 동원 금당터가 있겠군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는 또 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것도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미륵사가 엄청 큽니다. 네, 저기 뭐가 뛰어가고 있는데 카메라 상으로는 잘 안 보일 텐데. 네, 이쪽에도 뭔가 이렇게 고인돌이라고 해야 되나? 돌들이 엄청 많아요. 아마 발굴됐을 때 여기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돌들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네. 네, 여기 아까 그 진신사리가 봉환된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 정비 중 바로 이 항아리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네, 이곳은 불사리가 봉환된 곳으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네, 2015년에 재봉환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는 서쪽 탑이고 저기 동쪽 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 이제 기둥 같은 게 세워져 있죠. 저것도 이제 어떤 터였을 텐데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있었다면 엄청난 진짜 절이 되었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화재 보존과 그런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단간지주인데요. 여기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고요. 예, 단간지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단간지주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또 어떤 표지판이 있는데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되게 앞에 있는 산이 미륵산이라고 해서 여기가 미륵산인데요. 미륵산도 되게 멋집니다. 저는 참고로 익산시는 처음 와봤는데 되게 공기도 좋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회랑터라고 되어 있네요. 회랑은 중요한 건물이나 공간을 둘러싼 복도 형태의 긴 건물로 신성한 공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구실을 한다. 미륵산은 동원, 중원, 서원의 세 곳의 먼바다 탑과 금당이 있는 탐원 구조이며 다른 서찰과는 달리 동원, 중원, 서원을 모두 에워싸는 회랑이 있다. 이 길 같은 게 다 회랑이네요. 여기는 중원, 남회랑지, 중문지. 아까 저기 갔던 저기 그 계단은
서쪽이니까 서원, 남해랑지, 중문지 이겠네요. 네, 여기도 가운데 그러면 뭐가 있었을 텐데, 네, 지금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뭔가 발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전북 익산시지만 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하고 있네요. 저 탑도 이제 최근에 2000년대에 아까 복원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중원 목탑 터에 대해 이제 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곳이며 목탑은 나무로 만든 탑이다. 미륵사는 3원으로 되어 있으며 중원에 목탑을 두고 동원과 서원에는 석탑을 각각 두었다. 아, 이곳에서는 목탑이 있었겠네요. 여기는 석탑, 동원과 여기 동원이고, 중원에는 목탑, 서원은 석탑. 그러니까 석탑, 목탑, 석탑이었겠네요. 네, 이렇게 발굴 조사하고 있네요. 이제 동원에 있는 석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진 것 같죠? 깨끗하네요. 아마 새로 지어졌을 겁니다. 원래 이런 탑이었겠죠? 저 탑이. 네, 동원 9층 석탑이라고 되어 있고요. 1974년 동원의 탑터를 발굴하여 기단의 규모와 형태 및 출토 유무를 조사한 결과 국보 제11호인 석탑과 같은 백제 시대의 석탑이 있었음을 밝혔다. 동원 9층 석탑은 동원 탑터에서 나온 기단석, 지붕돌인 옥계석, 탑의 꼭대기 부분인 상륜부를 받치는 노반석 등의 탑 부재와 현재 남아있는 서탑 등으로 고증되었다. 네, 새로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복원되었다고 하죠. 네, 조금은 여기 더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실제로 그때 그 탑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일단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원된 탑이니까 아마 들어갈 수 있게 해놨을 거예요. 다 문이 열려 있네요, 이쪽에도. 그리고 이곳은 또 무엇일까요? 되게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서 좋습니다. 여기는 아까 봤던 서원 금당터와 대비되는 이제 동원 금당터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저기는 이렇게 막아놨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 돌멩이가 다 볼 수 있게. 계속 이렇게 군데군데 돌멩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 옛날에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터 유적입니다. 여기도 뭐가 있네요. 네, 이것도 바로 동원 승방터라고 하는데, 승방은 이게 다 승방터입니다. 승방은 승려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말한다. 미륵사터에는 동원과 서원의 북해랑터에 연결된 승방터 두 곳과 강당터 북쪽에 승방터 한 곳이 있다. 네, 이곳에서는 뭐 당나라에서 만든 찻그릇인 백자환 등이 나왔다고 하고, 대중 12년 미륵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 조각이 발견돼서 이곳이 미륵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계속 올라가 보면 이제 터 같은 게 계속 이렇게 군데군데 계속 있죠. 저 앞까지는 가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렇게 미륵산이 있고, 여기 앞에 미륵사가 있었던 과거의 모습인데요. 과거에 진짜 엄청난 큰 절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도 동원 단간지주가 있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고 화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아무래도 이제 서울 경기도권이 아니라 전라도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는데요. 이런 문화재일수록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료도 지금 무료라서 그냥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뭐가 있을 텐데 저기도 가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익산시에는 미륵사지 석탑과 더불어 왕궁유적터가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왕궁유적터는 다음 주 편에서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이제 백제의 후기 백제의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라는 국가를 제가 삼국시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나라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이제 백제의 그 위치에 있던 그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충청도 분이시고 아버지는 전라도 분이신데 공교롭게도 모두 백제에 그 있던 그 지역이네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백제가 또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멸망을 했다는 게 조금 뭐 부정부패 이런 거, 항상 멸망에는 부정부패 이런 게 다 있었고요. 물론 그 큰 고구려도 영계수문 사후에 그런 내분이 발생되고 또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도 힘들었고 뭐 그런 이유가 있었죠. 백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기와 가마터가 또 있네요. 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미륵사 터 동쪽 아래에서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만든 기와 가마가 두 개씩 발굴되었는데 이곳은 통일시대 가마 두 개가 나란히 있던 자리입니다. 네, 어느 곳이 그 가마가 있던 곳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잔디에 있었나? 네, 잘 모르겠네요. 요 앞에는 이제 그 서동요 읽어보신 분 또 아니면 뭐 드라마에는 이게 나왔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 굉장히 유명한 연못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앞에 뭐 이렇게 벤치도 앉을 수 있고 나무도 있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네요. 네, 여기는 당연히 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네, 이렇게 연못이 있고요. 또 백제 무왕 그리고 의자왕, 어떻게 보면 그 무왕과 의자왕이 백제 후기에 또 다른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기도 한데 의자왕은 사실 초반에는 그 신라를 계속 공격함으로 인해서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의자왕의 뜻은 뭐 삼천궁녀 뭐 그런 설도 있지만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역사가 승리로 인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 승리를 하고 백제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연못에서는 뭐가 되게 많은데요. 뭐 소금쟁이 같은 것도 있어 보여요. 이쪽 연못도 있고 또 반대쪽 연못도 있습니다. 네, 이거 아까 이렇게 계속 동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여기 앞에 이제 석탑이 있고 여기 연못이 있고 이제 저 앞에는 이제 국립익산박물관이 있는데요. 국립익산박물관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익산박물관과 익산미륵사지 석탑 국보 제11호입니다. 있는 종합 안내도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현재 위치가 여기 주차장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1번하고 4번은 이제 사무동과 박물관 전시실이 있고요. 그다음 2번은 어린이 박물관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3번은 보존 처리동. 그다음 14번은 연못이네요. 그다음에 13번은 당간지주고요. 8번은 금당지. 그다음 7번은 목탑지. 5번은 미륵사지 석탑. 6번은 동원 9층 석탑. 8번은 금당지. 11번은 석등 하대석. 12번은 회랑지. 그 다음에 10번은 승방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17번은 고려시대 건물지와 18번은 공방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은 조선시대 건물지가 있네요. 네, 익산 미륵사지는 사적 150호로 미륵사지는 남아있는 백제시대의 절터 가운데 가장 크며 미륵사는 무왕대에 지어졌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백제 무왕과 왕비가 사자사에 가는 길에 지금의 미륵산인 용화산 밑에 연못에서 미륵 3존이 나타나자 연못을 메우고 세 곳에 각각 탑과 법당, 회랑을 짓고 미륵사라 하였다고 한다. 1980년부터 1994년까지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를 하였는데 세 곳에 각각 탑과 법당이 회랑으로 둘러싸인 것이 확인되어 삼국유사의 기록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지붕 양 끝을 장식하는 기와인 침이 녹색 유약을 입혀 석가래 끝에 놓아 장식하는 기와인 녹유 석가래 기와, 석등 받침돌인 석등 하대석, 전각이나 탑의 처마에 매다는 풍경인 금동 풍탁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과 절의 독특한 배치 방식에서 백제 문화의 독창성과 탁월함을 엿볼 수 있다. 법당 아래 빈 공간이 있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건물터에서 온돌이 발견되는 등 건물터와 유물로 보아 미륵사가 1600년대까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으로 2001년부터 해체 보수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조립을 마쳤다. 2009년에 석탑을 해제하다가 탑 안에 중심에 세운 기둥돌 1층에서 사리를 넣으려고 만든 구멍을 발견하였으며 이 사리공 안에서 사리를 넣어둔 항아리인 금제사리호 등 사리 장원부가 나왔다. 또한 미륵사를 짓고 탑을 세운 내용을 기록한 사리 봉연기도 함께 발견하였다. 미륵사지에는 석탑, 당간지주 사찰, 문 앞에 깃발이나 불화를 꽂는 기둥 받침대, 석등 하대석, 금동 향로, 사리 장엄구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미륵사지는 독창적인 가람절, 사찰 배치, 목조, 건축 기법을 알 수 있는 석탑, 백제 공예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리 장엄구, 유적의 연대를 명확히 밝혀 적혀둔 사리 봉연기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국보 제11호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대한민국 중서부에 있는 백제 왕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유적으로 주변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 후기를 대표하는 유산이다.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기원 후 660년까지 약 700년간 이어진 한국의 고대 왕국 중 하나이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백제의 도읍들과 연관된 백제 후기의 유산으로 웅진 왕도 관련 유적인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사비도성 관련 유적인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금마저 왕도와 관련된 왕국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8개의 유적으로 구성된 연속 유산이다. 네, 여기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가치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2015년 7월 8일 독일의 본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 인류의 유산이 되었다. 유네스코는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문명 형성에 이바지한 백제의 역할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네, 이렇게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입니다. 이곳은 이제 미륵사지를 이제 한 바퀴 돌 건데요. 네, 다음 장소로는 앞에 있는 익산 국립익산 박물관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에 관한 글이 있는데요. 권근이라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문신이 쓴 시 같은데요. 미륵사 창밖에 푸른 산 깎은 듯 솟아 있는데 시름 올 때 눈 들면 더더욱 뚜렷하네. 가을바람 불어와 나날이 옷깃을 스치니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 서울을 바라보고자 하네. 또 옆에는 정량이라는 시인인데요. 정량은 김제에서 태어나 까마귀 떼 등을 시를 쓴 이제 현대 시인입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미륵사지에서 감자 캐던 마동이가 참말로 감자로 민요로 덫을 놓아 어여쁜 공주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금덩이를 돌덩이로 여기던 마동이가 참말로 서슬퍼런 백제왕이 되었는지 그런 걸 다 딱 부러지게 알 길은 없지만 이 연못에 미륵님을 모시고 싶다는 아내의 택도 없는 소원을 듣고 아내를 위해서라면 그까짓 금덩이쯤 맘 놓고 돌덩이로 여긴 지혜비가 이곳에 엄청난 연못을 메우고 엄청난 절을 세웠더란다. 동서로 남북으로 갈갈이 찢어져 쫓기고 피 흘리고 빼앗기고 굶주리는 땅에 사람들이 참말로 사람답게 사는 황금빛 찬란한 평화를 평등을 화해를 터잡고 싶은 어여쁜 아내의 어여쁘고 간절한 소원을 무왕인들 마동인들 그 누군들 어찌 외면했으리. 천년 세월 무너져 내린 절터에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어여쁘고 간절한 소원 하나 무너지다만 쓰라린 돌탑으로 남아있었다. 네, 옆에 또 있는데요. 신동엽 시인이 쓴 겁니다. 금강 금마 한이는 전우들과 작별 부여로 가는 길 마한 백제의 꽃밭 금마를 찾았다. 언제였던가 가을거지 손 털고 재작년 늦가을 지나는 한이의 손가락 기어 미륵사탑 아래 그림으로 서 있었지. 그날은 저 탑날개 이끼비 꽃 잠자리가 앉아 있었다. 네, 여기 또 있네요. 이번에는 하기정 시인의 미륵사지 서탑 복원에 붙여라는 시인입니다. 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새 백제 하늘에 흰옷 입은 백성들과 열 지어 날다가 눈 부릅뜨고 몰아치는 바람에 왼쪽 날개 죽지를 잃었지. 스무의 스무 날은 구름 속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아무기도 열지 않고 풍탁이 건네주는 바람의 손도 잡지 않고 빗물이 주는 남학신도 신지 않고 부리를 짓지으며 돌의 심장에 먹줄을 놓았지. 석공의 손에 돌꽃이 필 때까지 나무 같은 돌 같은 울음 먹줄을 튕기며 북에서 남에서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장막을 걷어내며. 네, 이번에는 하재일 시인의 작품인데요. 나의 연못과 미륵사지 탑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입니다. 길이 어둠을 밝히면 빛이 될 수 있고 빛이 길을 밝히면 신앙이 될 수 있다. 탑은 꿈을 꾸기 위해 물에 들어갔을까? 물속에선 걷지 않아도 길을 낼 수 있으니까. 길이 쉽게 끊어질 아무런 이유도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길은 다시 열릴 테고 길이 생기면 사람들은 다시 모일 테고 길이 없다고 잠에서 깨어날 이유는 없다. 길은 언제나 꿈에서 꿈으로 이어지니까. 천년을 기다려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나 어김없이 벼랑 끝에 설 수밖에.
물가에 서서 자신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연못은 나와 탑 사이에 놓인 일주문일까. 물속에서 꼬리를 휘젓는 용이 보인다. 용은 이내 물속 탑 안으로 숨어버렸지만. 네, 마지막 작품인데요. 박태건 시인의 걸어가는 사람들, 미륵사지 석탑이라는 작품입니다. 걸어왔네. 익산 금마 미륵산 아래, 미륵사의 가장 깊은 곳, 신주석에 새겨진 천년 전의 먹줄을 보러 걸어가기 위해 걸어왔네. 100개의 강, 1000개의 우물이 있던 곳, 세상의 궁벽진 곳으로 밀리고 밀려 비탈길 따라 고구마를 심으며 가난한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을 생각했네. 달의 연못을 메우고 천년목을 다듬어 내 눈에 절 하나 지었네. 허망한 기억은 탑 날개 풍탁 소리로 잡아매고 차마 말 못한 기원은 탑 아래 심주석의 먹줄로 남겨놓았네. 익산 금마의 미륵사는 지상에 내려앉은 하느님의 새, 지상의 이정표 같은 미륵사 탑, 절절한 기억을 기억하기 위해 어깨 무너뜨린 자세로 1000년을 넘게 빈터를 지키고 서 있었네. 이상 미륵사와 또 미륵사지 석탑에 관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미륵사 굉장하고 지금 넓고 굉장합니다. 이렇게 공원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잘 심어져 있고요. 네, 이곳은 익산 어린이 박물관인데요. 어린이들도 역사를 알아야겠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야겠죠? 이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어린이 박물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실제 박물관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박물관답게 예쁘게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또 박물관에서는 쉿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박물관은 예약이 필수네요. 회차별 30명씩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입구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네, 어린이 박물관은 제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주차장 쪽으로 해서 네, 이제 익산 박물관 전시실로 향할 텐데요. 전시실에서는 이제 말로는 떠들 수는 없습니다. 대신 영상 촬영도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한 곳에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것도 있고요. 불을 밝혀주는 거죠. 아까 석탑 앞에 있던 이 돌상이 여기 또 있네요. 네, 박물관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여기는 카페고요. 네, 이제 슬슬 어린이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국립익산박물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박물관은 이제 지역마다 다 거의 많은 지역이 있는데 국립이 붙으면 그 도시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의 박물관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청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있죠. 여기도 국립익산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전라도 내 전북에서는 익산시가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와 함께
아마 박물관이다 보니까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할까요? 네, 쓰라면 써야죠. 네, 여기 모형 있고요. 네, 아까 미륵사지 석탑의 옆에 있던 상이 미륵사지 석탑 석인상이라고 하는데요. 석탑의 네 귀퉁이에는 사람 또는 동물처럼 보이는 화강암체 석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의 모습과 유사하지만 기회의 위치와 형태, 목이 없고 웅크리는 듯한 자세는 동물과 닮아 있어 사람과 동물 특징이 조합된 신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모두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제작되어 탑 모서리마다 놓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탑 있을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 그때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제가 국립익산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와,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역대급 박물관입니다. 진짜 안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당연히 안 되고요. 촬영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역대급이 아니라 진짜 찬란한 백제의 역사를 느끼고 싶으시면 여기 익산박물관에 오시면 됩니다. 익산박물관 안에 그냥 백제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그리고 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아까 조금 훼손되었었잖아요. 근데 복원한 건데 그게 1910년대 그때 일제강점기 때인데 일본 학자들도 주목을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사진이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석탑은 진짜 지금 그 석탑과 다릅니다. 그냥 지금 엄청나게 복원에 성공한 거고요. 그 기술 정말 칭찬합니다. 대박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발굴 조사했던 분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백제 문화에서 금관 양식 또 금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할 왕궁터에 나온 유물들도 여기에 다 있는데 뭐 사리함이라던가 뭐 유리구슬 뭐 금 어쩌고 금 다 금이에요. 그냥 백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부자 국가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백제 문화 하면 백제 금동대학로 생각나잖아요. 그것도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여 안에 들어가면 그냥 금 수성입니다. 금으로 막 그 뭐 불경도 그냥 금에다 적었고요. 그냥 말이 안 됩니다. 대박. 그냥 백제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이었습니다. 여기 익산 박물관과 또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이곳은 이렇게 주차장이 진짜 잘 돼 있어요. 뭐 장애인 주차 구역 이건 법적으로 정해졌으니까 당연한 거고 이렇게 주차장이 넓고 좋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익산 왕궁터 유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쌍릉이라는 게 이제 나올 텐데 쌍릉은 이제 무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 무덤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